네, 오늘 미국의 산업 생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산업 생산은 101.9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7년이 평균 100으로 봤을 때의 위치고요. 직전 달 102.28이었는데 102.11로 하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산업 생산 데이터는 지난 11개월 중 10개월 정도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 강조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BLS 고용 데이터, 비농업 임금 데이터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난 9개월 중 7개월이 하향 조정이 되었고, 물론 최근 달에는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그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구인 공고도 마찬가지로 지난 20개월 중 15개월 동안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향 조정 부분은 지난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있고, 흐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산업 생산 여전히 정체 횡보되다가 소폭 감소되는 그런 약세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업 생산 데이터가 제조업의 경기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는 실제 생산 활동을 반영하는 하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부분이 어떤 방향성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경제의 실제 생산 능력과 활동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경기를 판단할 때 PMI를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 PMI는 소프트 데이터로 선행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판단할 때 보는 그런 지표의 측면이 강하고요. PMI와 산업 생산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괴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혹지 않은 이를 보고 이 산업 생산이 아직은 급격하게 PMI만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경기가 실제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죠. PMI는 우리가 선행지표로 살펴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산업 생산은 동행지표라고 하지만 사실상 후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게 11월 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산업 생산과 PMI를 비교할 때 PMI가 먼저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놓고 보면 이게 선행지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 생산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방향성,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산업 생산은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꾸준히 지속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자체가 의미 있는 부분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 생산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한 방향성을 가리키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승할 땐 꾸준히 상승하고 떨어질 땐 꾸준히 떨어지죠. 지금은 정체 횡보되면 소폭 감소되는 흐름인데, 이렇게 정체 횡보되는 구간이 사실 경기의 고점 부분에서 나왔던 패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산업 생산이 정체 횡보되다가 결국 이 방향성이 감소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변화를 살펴보면 11월 산업 생산 YY는 마이너스 0.8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도 하향 수정이 됐는데 여기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계열이 긴 차트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권역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흐름 확대해서 보시더라도 뚜렷하게 감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M 변화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15%로 중요한 부분은 시장 예상이 플러스 0.3%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게 현재 월가나 증권가의 대부분의 컨센서스고요. 다만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을 유지하고 있고 3개월 연속해서 수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직전 달 데이터도 마이너스 0.26에서 마이너스 4.1로 하향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소폭 늘어난 거니까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기 추세는 뚜렷하게 둔화 위축되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산업생산 추이는 큰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체 횡보되는 구간, 마이너스 권역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가운데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11월 달 컨센서스 예상이 플러스 0.3%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잡았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사실 9월달 산업생산이 감소했을 때만 하더라도 보잉사의 파업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10월달도 마찬가지로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언급을 한 게 산업생산의 데이터였어요. 9월달에 이어서 10월달까지도 허리케인의 잔여 효과로 감소했다. 사실 이 부분도 딱히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봤는데,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달은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형성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크게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구간을 유지했고요.
이 산업생산 YY 변화율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모두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냈던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15년 사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때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던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지금 흐름 보시면 여기서 재차 반등하며 확장 명령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 사례처럼 침체 구간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선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확한 경기 상황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산업생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매크로를 제가 세세하게 뜯어드리고 있지만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현재 매크로 지표가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죠. 직전까지는 쭉 감소하다가 최근 와서는 정체 횡보되는 모습들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동행지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113을 기록을 했는데 경기동행지수에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그중에 산업생산이 경기동행지수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후행에 가까운 그런 도행의 모습이고, 이게 꺾여야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은 산업생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질 개인 소득이라든지 비농업 고용자 수가 생각만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기동행지수의 흐름이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세부 구성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생산은 꺾였고 고용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고용이 핵심 변수라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꺾이게 되면 개인소득 또한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비농업 고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기동행지수가 실질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니까 GDP가 견고하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최근 경기선행지수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새롭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국에는 경기동행지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경기선행지수는 이렇게 꺾였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런 디커플링이 언젠가는 수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경기선행지수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생산 중에 제조업 생산량만 확대해서 살펴보면 11월달 98.37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도 98.5에서 98.2로 하향 수정이 되었고, 이 하향 수정이 된 거에서 소폭 증가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 산업 생산의 80%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조업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변화율 보시게 되면 YY는 마이너스 0.95%고 직전 달도 하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0% 부분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인데, 그마저도 직전 6개월은 마이너스 수축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제조업 생산량의 변화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재정 지출로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MOM 흐름 보시면 플러스 0.17% 증가했습니다. 다만 직전 달이 하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증가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확실한 부분은 제조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는 아니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정체 횡보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소폭 감소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고요. 뚜렷하게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조업 생산량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은 공장 설비 가동률 보겠습니다. 76.7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도 하향 수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설비 가동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2년 4월 이후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위치는 직전 저점이 여기입니다. 24년 1월달 77.19%인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기 평균이 79.7입니다. 이보다 2.91%포인트가 낮은 수치고 전년 대비로도 1.61%포인트가 낮은 수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설비 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특별히 이제 변화율로 보게 되면 YY는 마이너스 2.06%까지 떨어졌고, 최근 흐름 보면 이런 위치죠. MOM도 마이너스 0.27%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 증가하긴 했으나 큰 의미가 없는 변화고, 여전히 공장 설비 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제조업 가동률로만 확대해서 살펴보면 11월 75.96%입니다. 직전 달도 하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고, 장기 평균 78.3보다 2.34%포인트가 낮은 수치고요. 직전 연도에 비해서도 1.7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의 위치는
08년 금융위기 직전의 레벨보다 낮고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즉 기업들은 현재 낮은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 감소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죠.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가동률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기 저점에서 회복되는 모습에서는 제조업 가동률이 먼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제조업 가동률 변화율로 살펴보게 되면 YOY-2.23% 감소고 직전달 하향 수정에서 더 떨어졌죠. 현재는 마이너스권역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위축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 보시면 이런 흐름이고요. MOM은 플러스 0.06% 증가긴 하지만 직전 달이 하향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의 증가분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의 흐름,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뚜렷한 하락 추세 진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0% 부근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계속해서 위축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미경제연구소에서 6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 침체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흐름 가운데 이 산업 생산의 흐름은 여전히 계속 마이너스권역을 유지하고 있고 가계조사 고용을 빼놓고 보게 되면 나머지 항목들은 꾸준히 강한 모습세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 가운데 실질 고용이 꺾이게 되면 모두 연관성을 갖고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 생산과 고용의 전망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경제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용 전망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산업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고용이 줄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겠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흐름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따라서 산업 생산이 줄게 되면 고용 감소로 이어졌던 게 과거 사례의 패턴이고 반대의 현상도 마찬가지겠죠. 산업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경기가 확장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만 그 전에 이제 가동률의 흐름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선행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산업 생산이 고용에 다소 선행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기 전에 고용을 먼저 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 생산의 흐름에서 크게 먼저 매크로 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고용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처럼 산업 생산의 방향성이 감소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면 시간을 갖고 고용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